여러분, AI가 인간을 대체할 거라는 공포, 이제 좀 지겨우시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2년 동안 우리 일자리를 위협한 건 AI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AI는 아직 멀었어라고 무시하거나 반대로 AI가 다 해주겠지 라고 맹신했던 우리의 게으름이 진짜 위기였죠. 2026년 2월인 지금 AI 시장은 그야말로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챗GPT 하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는 구글, 엔스로피, 퍼플렉시티가 서로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선택지가 많아진 건 축복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재앙입니다. 매달 구독료로 10만원씩 쓰면서도 정작 업무 효율은 제자리 걸음인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도대체 뭘 써야 해? 이 질문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제가 지난 한 달간 현존하는 모든 메이저 AI 모델을 유료로 결제하고 실제 업무에 300시간 이상 갈아 넣었습니다. 단순한 스펙 비교가 아닙니다. 코딩, 글쓰기, 데이터 분석,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돈값을 하는지 철저하게 검증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지갑을 지킬 단 하나의 AI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2026년 최신 AI 챗봇 계급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먼저 대망의 1위 후보, 아니 여전히 왕자를 지키고 있는 챗GPT부터 이야기해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4년 말쯤 오픈 AI가 주춤할 때 이제 챗GPT의 시대는 끝났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경쟁자들의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무서웠으니까요. 그런데 오픈 AI가 오원오원 모델을 기점으로 보여준 행보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2026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최신 챗GPT는 과거의 챗봇과는 종 자체가 다릅니다. 예전에는 질문을 던지면 1초 만에 그럴듯한 답변을 뱉어내는 앵무새에 가까웠다면 지금의 챗GPT는 답변하기 전에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이 복잡한 코딩 문제나 논리적인 추론이 필요한 질문을 던지면 화면 상단에 thinking이라는 문구가 뜨면서 AI가 스스로 사고 과정을 검증하는 걸 볼 수 있죠. 저는 이 기능이 AI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복잡한 마케팅 데이터 분석을 시켜봤습니다. 예전 모델들은 엑셀 파일을 던져주면 겉핥기식 요약만 해줬는데 지금의 챗GPT는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추론하고 이상치를 발견해서 저에게 역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이 데이터는 계절성을 타는 것 같은데 작년 동기 데이터와 비교해볼까요? 라고 말이죠. 소름 돋지 않나요?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연봉 1억짜리 컨설턴트를 옆에 둔 느낌입니다. 특히 멀티모달 기능은 이제 완성형에 가깝습니다. 회의실 화이트보드에 대충 그린 낙서를 사진 찍어 올리면 3초 만에 깔끔한 프레젠테이션 초안으로 바꿔줍니다. 음성 대화 기능은 또 어떻고요? 이제는 기계음 섞인 목소리가 아니라 숨소리와 억양까지 완벽한 사람의 목소리로 심지어 내 기분까지 파악하며 대화를 주도합니다. 운전하면서 챗GPT와 브레인스토밍을 하는데 가끔은 조수석에 진짜 사람이 타고 있는 착각이 들 정도니까요.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이죠. 챗GPT의 가장 큰 단점은 여전히 가격과 제한입니다. 최상위 추론 모델을 무제한으로 쓰려면 기업용 요금제를 써야 하고 개인용 플러스 요금제는 여전히 메시지 횟수 제한이 존재합니다. 한창 업무에 몰입해서 질문을 퍼붓고 있는데 3시간 뒤에 다시 오세요 라는 메시지가 뜰 때의 그 절망감,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기능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UI가 다소 복잡해졌다는 평도 있습니다. 그림도 그려야 하고 검색도 해야 하고 분석도 해야 하니 앱 자체가 무거워진 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용성 측면에서 챗GPT를 이길 수 있는 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코딩이면 코딩, 글쓰기면 글쓰기, 창작이면 창작, 모든 분야에서 90점 이상을 받아내는 육각형 올라운더, 그게 바로 2026년의 챗GPT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딱 하나만 결제해서 모든 걸 해결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챗GPT가 정답입니다. 하지만 특정 분야에서 챗GPT를 아득히 뛰어넘는 괴물들이 등장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2위와 3위에서 소개할 녀석들입니다. 자, 챗GPT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많이 개발자들과 작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신으로 추앙받는 2위, 바로 엔스로픽의 클로드입니다. 2년 전만 해도 글쓰기는 클로드지 정도의 인지도는 있었지만 지금은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코딩을 하거나 긴 글을 써야 한다면 챗GPT 해지하고 클로드로 갈아타셔도 좋습니다. 제가 챗GPT를 쓰면서 가장 답답했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기계적인 문체였습니다. 아무리 자연스럽게 써줘 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해도 특유의 번역,
또한 결론적으로 같은 접속사 남발은 고쳐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클로드 3.5 시리즈 이후의 최신 모델들은 정말 사람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 대본 초안을 클로드에게 맡겼는데 수정 없이 그대로 써도 될 정도로 한국어의 뉘앙스와 말맛을 완벽하게 살려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학습 데이터가 많아서가 아니라 랜스로픽 특유의 헌법 AI 설계 철학 덕분에 문맥을 이해하는 깊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클로드의 진짜 필살기는 바로 아티팩트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처음 나왔을 때 개발자 커뮤니티가 뒤집어졌던 거 기억하시나요? 2026년인 지금은 더 진화했습니다. 채팅창 옆에 별도의 윈도우를 띄워서 내가 요청한 코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시간으로 렌더링해서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코드를 짜달라고 하면 텍스트 덩어리만 던져줘서 그걸 복사해서 내 컴퓨터 개발 환경에 붙여놓고 에러 잡느라 시간을 다 보냈잖아요. 이제는 클로드한테 벽돌 깨기 게임 만들어줘 라고 하면 3초 뒤에 오른쪽 화면에서 진짜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배경색을 파란색으로 바꿔줘 라고 하면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앱 프로토타입을 만들거나 간단한 웹도구를 만들 때 생산성이 최소 10배는 올라갑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진짜 코딩을 몰라도 개발할 수 있는 시대가 왔구나를 체감했습니다. 하지만 클로드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검색 능력과 멀티모달의 부재입니다. 물론 최신 모델에서는 이미지 인식 기능이 들어갔고 검색 기능도 추가되었지만 챗GPT나 뒤에 소개할 퍼플렉시티에 비하면 웹 검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최신 뉴스나 실시간 주가 정보를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나는 실시간 정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발뺌하기 일쑤죠. 그리고 이미지 생성 기능이 없습니다. 챗GPT는 고양이 그려줘 하면 달리 다리를 불러와서 그려주지만 클로드는 저는 텍스트 기반 모델입니다 라며 정색합니다. 그래서 클로드를 메인으로 쓰시는 분들은 미드저니 같은 이미지 생성 툴을 따로 구독해야 하는 이중 지출에 고통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클로드는 생성과 창작, 논리에 특화된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자료조사는 내가 할 테니 너는 이걸 바탕으로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라.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신다면 클로드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겁니다. 특히 한국어 작문 능력만큼은 현존 AI 중 원탑이라고 자부합니다. 이제 3위로 넘어가 볼까요? 2년 전만 해도 구글은 AI 경쟁에서 졌다 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거인이 된 구글의 제미나이입니다. 제미나이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구글 생태계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크롬 브라우저를 쓰고 지메일을 쓰고 구글 드라이브를 쓴다면 제미나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제미나이를 쓰면서 가장 감탄했던 순간은 내 데이터를 다룰 때였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2024년 마케팅 기획서랑 어제 김 부장님이 보낸 메일 내용을 종합해서 이번 주 보고서 초안 작성해줘. 챗GPT한테 이거 시키려면 파일을 일일이 다운로드 받아서 업로드해야 하잖아요. 제미나이는 그냥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한만 주면 내 드라이브와 메일함을 싹 뒤져서 10초 만에 보고서를 써냅니다. 이건 AI의 성능 문제를 떠나서 워크플로우의 혁명입니다. 게다가 제미나이는 컨텍스트 윈도우, 즉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정보량이 압도적입니다. 챗GPT나 클로드가 책 한 권 분량을 겨우 기억할 때 제미나이 1.5% 이후 모델들은 수백만 토큰, 즉 책 수십 권 분량이나 긴 동영상 파일 하나를 통째로 집어삼킵니다. 제가 희시간짜리 회의 녹음 파일을 영상째로 업로드하고 이 회의에서 나온 아이디어 중 예산 문제로 기각된 것만 찾아서 정리해줘 라고 했더니 영상의 타임라인까지 찍어가며 완벽하게 요약해주더군요. 영상 편집자나 방대한 논문을 다루는 대학원생들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기능입니다. 유튜브 요약 기능도 타일 추종을 불허하죠. 유튜브도 구글 거니까요. 링크만 던져주면 자막이 없는 영상이라도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합니다. 하지만 제미나이를 1위나 2위에 올리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미묘한 환각과 지나친 안전장치입니다. 가끔 팩트체크를 해보면 너무나 당당하게 거짓말을 할 때가 챗GPT보다 잦았습니다. 특히 한국 관련 역사나 문화적 질문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군요. 그리고 구글의 검열 정책 때문인지 조금이라도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자극적인 콘텐츠를 생성해달라고 하면 제가 도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라며 대답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작자 입장에서는 이런 검열이 창의성을 제한한다고 느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거나 구글 워크스페이스로 업무를 보시는 분들에게 제미나이는 생산성을 극대화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임은 틀림없습니다. 특히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헤이 구글 대신 제미나이를 호출해서 앱을 제어하는 경험은 아이폰의 시리가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영역이니까요. 자, 여기까지 빅3라고 불리는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셋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아직 이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검색을 위해 AI를 쓴다면 앞서 말한 세 녀석 다 정답이 아닐 수 있거든요. 구글 검색창을 위협하는 4위,
그리고 직장인들의 칼퇴를 보장하는 숨겨진 꿀템 5위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4위로 소개할 이 서비스는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실행하는 앱이기도 한데요.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서 살아남았을까요? 다음 파트에서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4위입니다. 앞서 소개한 빅3가 생성형 AI라면 이 녀석은 답변 엔진이라고 불립니다. 바로 퍼플렉시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요즘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을 거의 안 켭니다. 퍼플렉시티 때문이죠. 우리가 챗GPT한테 최신 아이폰 스펙 알려줘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2025년까지의 데이터만 알고 있습니다 라며 딴소리를 하거나 그럴듯한 거짓말, 즉 할루시네이션을 섞어서 대답하곤 했죠. 그런데 퍼플렉시티는 다릅니다. 얘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뒤집니다. 그리고 가장 신뢰도 높은 뉴스, 논문, 블로그를 찾아서 딱 요약해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답변 문장마다 각주가 달려 있어서 클릭하면 정보의 출처로 바로 연결됩니다. 이게 왜 미친 기능일까요? 직장인 여러분, 보고서 쓸 때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이거 확실한 정보야? 출처 어디야? 라는 상사의 질문이잖아요. 챗 GPT가 써준 글은 팩트체크를 내가 다시 해야 하는데 퍼플렉시티는 애초에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만듭니다. 시간 단축 효과가 어마어마하죠. 최근에는 딥 리서치 기능까지 추가돼서 2026년 전기차 시장 전망 보고서 써줘 라고 하면 혼자서 30분 동안 웹사이트 수백 개를 읽고 수십 페이지짜리 리포트를 써냅니다. 내가 커피 마시고 오는 사이에 시장 조사가 끝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퍼플렉시티를 4위에 둔 이유는 명확합니다. 창작 능력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소설을 쓰거나 감성적인 이메일을 쓰는 건 젬병입니다. 오로지 팩트와 정보에 미친 녀석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합니다. 자료 조사는 퍼플렉시티로 하고 그 자료를 긁어서 클로드한테 이걸 바탕으로 글 써줘 라고 시키는 조합. 이게 현존하는 최강의 업무 프로세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학원생이거나 트렌드 파악이 중요한 마케터라면 퍼플렉시티 구독이 챗GPT보다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월 $20가 전혀 아깝지 않은 검색 비서니까요. 마지막 5위, 한국인은 밥심, AI는 한국어심이라고 외치는 토종 AI 위튼 WRTN입니다. 에이 무슨 국뽕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위트는 전략이 아주 영리합니다. 챗GPT나 클로드 같은 외산 모델들은 아무리 한국어를 잘해도 특유의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료죠. 그런데 위트는 놀랍게도 이 비싼 GPT-4, 클로드 3.5 같은 최신 유료 모델들을 무료로 혹은 아주 저렴하게 찍먹해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일종의 AI 편집숍 같은 개념이죠. 위튼 앱 하나만 깔면 오늘은 챗GPT 썼다가 내일은 클로드 썼다가 골라 쓰는 재미가 있습니다. 특히 위튼의 강점은 한국형 특화 기능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쿠팡 상세 페이지 문구, 자기소개서 같은 한국인들이 자주 쓰는 템플릿이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대충 써줘 라고 해도 찰떡같이 한국 정서에 맞게 써줍니다. 예를 들어 상사한테 죄송하다고 메일 써줘 라고 하면 챗GPT는 사과드립니다 정도로 끝나지만 위트는 바쁘신 와중에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같은 K 직장인 말투를 구사합니다. 그리고 최근 업데이트된 나만의 AI 캐릭터 만들기 기능은 Z세대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하지만 냉정하게 5위인 이유도 있습니다. 자체 기술력보다는 다른 회사 모델을 API로 끌어다 쓰는 방식이다 보니 오리지널 모델보다 속도가 느리거나 기능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코딩이나 심도 있는 추론 능력은 앞서 말한 빅4에 비해 다소 부족합니다. 하지만 나는 돈 내기는 싫고 복잡한 기능 다 필요 없고 그냥 한국말 잘 알아듣는 AI가 필요해 라는 라이트 유저분들에게는 위튼만한 대안이 없습니다. 접근성 하나만큼은 1등이니까요. 자, 이제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야 할 단 하나의 AI는 무엇일까요? 제 추천은 이렇습니다. 첫째, 나는 코딩도 하고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려야 하는 육각형 인재다 하시면 무조건 챗GPT 플러스입니다. 가장 무난하고 실패 없는 선택이죠. 둘째, 나는 개발자거나 작가다. 긴 호흡에 논리적인 글과 코드가 필요하다 하시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클로드로 가세요. 아티팩트 기능 한번 맛보면 못 빠져나옵니다. 셋째, 나는 구글 덕후고 유튜브 영상 요약이나 방대한 자료 분석이 중요하다 하시면 제미나이가 답입니다. 넷째, 나는 창작보다는 정확한 정보 검색과 보고서, 작성이 주 업무다 하시면 퍼플렉시티를 강력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돈 쓰기 싫고 가볍게 쓰고 싶다 하시면 위튼으로 입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남들이 좋다는 거 무작정 따라 쓰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특징들을 바탕으로 나에게 맞는 AI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AI는 도구일 뿐입니다.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은 좋은 붓을 써야 명필 흉내라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 AI를 찾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뼈 때리는 IT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